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비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과 세계 경제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31,000달러를 우회하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28일 정도의 얘기지만 미국 4월 PC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1년 반 만에 상승률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전문가 예상치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였기 때문인데 이게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물가 지수,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말 들어봤지만 이 개인 소비 지출 PC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어,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되면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과 미국 정부의 노력이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재무부 2인자가 지금 대중국 고율 관세 덕에 일자리와 경쟁력이 유지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뭐 트럼프 사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매일경제 기자분이 이 사진을 쓴 거는 뭐 중간 선거, 미국 중간 선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두 번째로는 그 미국 트럼프 시절에 어떤 대중국 관세 폭탄을 매긴 전례가 있죠. 그것을 좀 해제하느냐 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실은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현재 가장 큰 어떤 불인데 그 불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공장이죠. 거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공급망 이슈와 겹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격들 그리고 그 관세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미국에서 중국에 내리는 이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또 효과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측면들이 단순히 어떤 중간 선거를 위한 쇼인가, 정말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타격이 없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탄탄하면서 먹구름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기 침체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증시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게 됐죠.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2, 30%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2008년의 모기지 사태라든지 뭐, 뭐 1999년,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 실적이 문제가 있고 어떤 좀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어떤 큰 흐름에 문제가 있냐? 이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너무 큰 요인에 우리가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고 그 펀더멘탈도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지금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하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낙폭, 이 미국 기업들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의 어떤 하락폭 자체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어떤 경쟁력을 잃어가고 가능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류와 분위기 그리고 어떤 금리 인상의 좀 과매도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얘기인데 거래소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이 코인베이스, FTX 그리고 뭐 바이낸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번에 FTX가 코인베이스의 어떤 비트코인 거래 물량, 그 현물 거래 물량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미국과 어떤 서양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는 특히 서양권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거래소 중 하나로 특히 현물 분야에서 여겨지고 있는데 이 FTX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FTX가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탑 5 안에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특히 FTX도 직접 써보면 굉장히 쓰기가 편리하고 수수료적인 부분에서도 감면을 해준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번에 FTX 토큰들, FTX 토큰도 보시게 되면 가격 방어가 굉장히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뱅커들, 샘 뱅크먼 같은 베커들도 튼튼하게 있고 그래서 좀 FTX 거래소의 좀 성장 가능성,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차트랑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FTX 거래소가 전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죠. 네, 그런데 아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볼륨의 거래량은 이 FTX가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 CEO 이 장펑자오님이죠. 이분이 뭐 테라 2.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테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사실은 그 한국 정부나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내부 조사나 부정행위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 자오창펑이 1일 포춘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도건과 테라에 대한 팬맨의 트윗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낸스 내부적으로 팬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팬맨과 이 트윗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팬맨이 테라팀이 시장 조작을 해왔고, 그리고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고, 내부자 거래라든지 일방적 토크노믹스 수정, 그리고 클라우드 내 금융 데이터 은닉, 탈세 등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관련을 해서 이 CEO분께서 바이낸스는 항상 사기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왔고 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이것을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최고 거래량 그리고 뭐 신뢰도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곤 있지만 특히 이런 모습에서 좀 빠른 이번에도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 거래소 자체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좀 신뢰를 그래도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총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웹 3.0이 좀 일본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웹 3.0 장관 신설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인데 이분이 일본이 사실은 그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래소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숫자들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개, 뭐 11개, 뭐 20개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아는 XRP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고 폴카닷 정도. 그리고 의외로 이 어떤 그 암호화폐의 그 상장, 관리 이런 거에서 정부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는 스타일인데 의외로 이렇게 웹 3.0이라든지 NFT, 블록체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하려는 이런 모습을 일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말뿐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장관까지 신설한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일본 쪽과 관련된 어떤 코인이나 프로젝트들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있는
라인코인 다들 아시죠? 라인코인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있고 일본 거래소 중 하나에도 아마 상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대규모 좀 글로벌 이 거래소에도 상장이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의 CBDC와도 연계되어서 기술력 공유 그리고 업무 협약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라인 코인이 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거라고 뭐 이 움직임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본 쪽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가 약 6천억 원 규모의 웹 3.0 투자 펀드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단연코 메타버스, 웹 3.0 그리고 게임 분야 이 3대장 분야일 건데 이 웹 3.0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좀 뜬구름 잡는 이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눈에 보이고 게임 같은 것도 좀 연관성이 보이지만 웹 3.0은 도대체 뭐냐? 이 정의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것을 선뜻 이 웹 3.0이라는 테마를 띄고 개발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너무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좀 투자금을 받아서 좀 좋은 개발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이 웹 3.0 그리고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좀 큰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중앙은행 임원이 러시아 전자결제, 국제결제를 위해서 비트코인 사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뭐 곧 이루어질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이런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결제에 대해서 내원이 되고 있다는 물론 러시아나 지금 저기 조금 좀 위험하고 어, 좀 불안한 정세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